위안부 그 일본의 10억엔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주었죠. 10억엔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08억 원입니다. 108억 원. 그래서 이 108억 원 가운데 40억 원이 지급되었어요.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생존자는 1억 원, 사망자는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40억 원이 지급되었고 68억 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뭐냐 하면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충당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충당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정부가 10억엔을 즉 108억 원이죠. 정부 예산에서 그 화해치유재단 기금으로 정부 예산에서 출연하겠다. 여기 새로운 이야기를 한 거죠. 위안부 합의 이후에 지금 문정권으로 넘어와서 화해치유재단의 기금으로 1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108억 원을 기금으로 예산에서 지급하겠다. 그걸 충당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충당하겠다는 뜻은 정부 예산으로 그 돈을 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준 돈 10억엔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10억엔을 처리할지 일본 정부와 협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10억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일본과 협상한다면 이건 재협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억엔을 어떻게 쓰기로 했다는 것은 이미 합의가 된 겁니다. 합의가 됐는데 이제 그 10억엔을 어떻게 쓸지를 일본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 이 얘기는 재협상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발표된 내용이 너무 모호하게 돼 있어가지고 열심히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계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일본 정부가 1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108억 원을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40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나눠 주었고 68억 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10억엔 108억 원이죠. 그거를 또 이 화해치유재단에다가 출연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협상하고 관계없는 돈이죠. 10억엔에 해당하는 돈 108억 원을 이 재단에다 출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단의 재산을 얼마로 늘어나냐 하면 일본에서 받았던 10억엔 즉 108억 원에서 40억 원은 지급을 했죠. 68억 원이 남아 있었는데 거기다가 한국 정부가 10억엔 108억 원을 더 추가로 출연하겠다. 그러면은 아까 68억 원 더하기 108억 원 해가지고 172억 원이 이 화해치유재단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거 일본 정부와 그 10억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그 얘기가 굉장히 모호해요. 왜냐하면 이미 10억엔 가운데 즉 108억 원 가운데 40억 원은 당초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협의한 내용대로
위안부에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이 되고 68억 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머지 68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일본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제일 명확한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처음에 10억엔 108억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40억 원을 할머니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68억 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일본 돈이죠. 그래서 나머지 68억 원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명쾌한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한국 정부가 10억엔 즉 108억 원을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하겠다. 그것을 충당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충당하겠다. 그러면 치유재단의 재산이 일본에서 받은 10억엔, 한국 정부에서 받은 10억엔, 20억엔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216억 원이죠. 216억 원. 네. 그런데 굉장히 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10억엔을 일본 정부로 받은 10억엔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아주 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모호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여지를 좀 남기는 거예요. 일본에서 받은 10억엔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10억엔을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한 푼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 정부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일본 정부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10억엔을 받자마자 10억엔, 즉 108억 원을 받자마자 40억 원을 지급했거든요. 이 지급한 사실을 한국 정부의 10억엔의 출연으로 인해서 결국 할머니들이 받은 돈은 40억 원을 받았는데 그 40억 원 받은 것을 한국 정부 돈으로 받은 것으로 뒤에서 만들어 버렸으니까 결국 한국 정부가 할머니들한테 40억 원을 주었고 나머지 68억 원이 치유화해재단의 재산으로 된 것이고 일본에서 받은 10억엔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10억엔을 일본 정부와 향후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이 사람들마다 지금 달라요. 어떤 방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계산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의 사실은 원래는 일본에서 10억엔을 받자마자, 즉 108억 원을 받자마자 40억 원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68억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와 앞으로 협의할 내용은 68억 원을 어떻게 쓰느냐, 이걸 협의할 내용이겠죠. 아니면 이미 68억 원을 어떻게 쓰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거나, 저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미 어떻게 쓰기로 합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뒤집은 거냐 하면 강경화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10억엔, 즉 108억 원을 화해치유재단 기금으로 충당하고
충당한다는 얘기는 즉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8억 원을 출연하겠다. 그런 뜻이죠. 출연하고 일본 정부가 준 10억엔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본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사실과는 다르게 발표한 거죠. 사실은 이미 40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지금 집행되지 않았다고 뒤에서 이것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한국 정부가 10억엔 108억 원을 치유재단에 출연했으니까 뭐 앞에 돈이나 뒷돈이나 돈은 돈이니까 똑같은 거니까 꼬리표 붙은 거 아니니까 한국 정부가 40억 원을 할머니들한테 전달한 것으로 하자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다른 방송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40억 원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준 꼴이니까 사실은 그 일본 돈이었는데 그거를 뒤에 한국 돈으로 대체시켰다 이거죠. 대체시켰으니까 일본 돈은 10억엔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 그대로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한국 지금 강경화 장관이 발표한 내용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일본이 준 10억엔을 우리가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본에게 돌려줄 수도 있고 돌려주면 합의를 파기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돌려줄 수도 있고 일본 정부와 향후 어떻게 쓸지를 협의하겠다. 이 내용은 재협상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 의해서는 그것이 거부당할 것입니다. 즉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한국에다가 줄 때는 이미 합의가 되었었고 어떻게 쓰는지 결정을 해서 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 정부와 협의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무슨 얘기냐, 뭐 돌려받을 이유도 없고 그거 다 정해진 대로 우리가 줬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강경화 장관이 얘기한 것은 일본이 준 돈 10억엔은 그대로 있고 한국 정부의 돈으로 할머니들에게 40억 원을 지급했고 68억 원은 그대로 치유재단의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설명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일본 돈 10억엔을 받아서 줬어요. 할머니들한테 줬는데 그거를 뒤에 돈, 정부 돈, 한국 돈 10억엔을 넣어서 한국 돈이 전달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므로 일본 돈 10억엔은 그대로 있다. 이러한 구성입니다. 이게 좀 말장난 같은 얘기인데요. 어쨌든 뭐 왜 그렇게 하는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즉 뭐 태스크포스를 발동해서 뭐 또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한일 간의 합의 내용은 그대로 볼 수 없다. 그대로 볼 수 없다. 파기하든지 재협상하든지 하겠다. 그러한 강경한 자세였는데 이제 최후적으로 확인된 것은 그러한 강경한 자세를 모두 포기했죠. 강경화 장관도 재협상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재협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죠. 제가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직함을 분명히 쓰는 것은 정부, 이거 일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에 책임 있는 얘기를 하는 한국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 이런 뜻으로 제가 호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지는 그 숨어진 뜻은 얼핏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회계를 했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일본 돈을 받아갖고 10억엔을 받아서, 즉 108억 원을 받아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40억 원을 전달했기 때문에 일본 돈을 준 것인데, 지금 이제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 버리면은 국민 감정이 나빠지니까, 국민 감정을 나빠지는 것을 막으려면은 합의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나가니까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야만 되니까, 국민 감정이 나빠지니까 그 나빠진 국민 감정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의 돈 10억엔, 즉 108억 원 중에서 40억 원을 당신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체시키는 거죠. 그 돈에는 이제 뭐 꼬리표가 없으니까, 당신들은 일본 돈으로 받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돈은 뒤에서 온 돈이든 앞에서 온 돈이든 그게 꼬리표가 없거든요. 한국 정부가 108억 원을 치유재단에다가 넣으면 뭐 그 돈을 받은 거죠. 예. 좀 궁색한 설명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받은 거니까 한국 정부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감정을 좀 무마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건드리지 않은, 사실은 건드렸었죠. 45억 원을 먼저 지급했으니까 건드린 건데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건드리지 않은 이 10억 엔을 일본 정부 당신들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독백한 거죠. 일본 정부에다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강경화 장관 스스로 신문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뭐 국내에서 뭐 이야기한 건 이제 독백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일본 정부가 들으면 무슨 얘기냐, 이미 10억엔 줄 때는 당신들하고 합의를 했고 어떻게 쓰기로 모두 다 결정되어서 우리가 줬는데, 우리는 줬으면 끝났지 그걸 왜 협의합니까? 일본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대목은 강경화 장관의 독백이다. 이렇게 봐야 이게 얘기가 맞습니다. 즉, 손 한 털도 되지 않은 일본 돈 10억엔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이 돈은 일본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도 맞지 않는 얘기죠. 사실은 손 댔죠. 10억엔, 40억 원을 이미 썼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국민 감정이 나빠지니까 쓰지 않은 걸로 만드는 거죠. 한국 정부의 예산 10억엔, 108억 원을 치유재단에 넣어서 사실은 일본 돈을 건드렸었는데 건드리지 않은 걸로 만들어서, 그 후에 그 일본 돈 10억엔에 대해서는, 일본 돈 10억엔에 대해서는 향후 일본 정부와 어떻게 쓸지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강경화 장관이 독백을 하였다. 상대방 일본이 없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돈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화해치유재단의 재산은 172억 원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40억 원을 나눠주고 68억 원이 남았죠. 그 다음에 또 108억 원이 또 들어왔죠. 그래서 172억 원이 화해치유재단의 재산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돈 계산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상한 계산을 하느냐, 이상한 표현을 또 하느냐, 뭐 충당한다, 한국, 한참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원리를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그 화해치유재단의 기금을 충당하겠다, 이 얘기도 뭐 사실은 추가로 출연하겠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미 일본 돈 10억엔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거를 한국 돈 예산으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을 나름대로 이제 공부한 분들이니까 뭐 충당 계산, 충당이라는 것은 뒤에 돈이 앞에 돈을 이렇게 밀어내고, 이렇게 당구공처럼 앞에 돈이 있는데 뒤에 돈이 와서 퉁 밀면은 그 자리에 뒷담화가 와서 딱 서 있는 식으로, 충당이란 개념은 그런 게 있죠. 충당. 추가 출연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일본 돈이 집행된 게 되는 거죠. 근데 충당이란 이야기를 굳이 여기서 넣어서 아주 모호하게, 정규재 주필 같은 분은 많이 아주 공격을 했어요. 왜 이렇게 못 알아보게 이야기를 하느냐. 한국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충당하고 이게 뭔 얘기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 나름대로 이거 왜 충당이란 단어를 썼냐 하면은, 민사법에서 충당, 뭐 법정 충당, 그래서 충당이란 뜻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앞담화가 있고 뒷담화가 있으면 뒷담화가 와가지고 퉁 쳐서 앞담화가 퉁 튕겨나가고 앞담화 자리 뒷담화가 서 있거든요. 당구에서.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굳이 충당이란 개념을 그래 넣은 것이다. 즉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은 돈 40억 원은 한국 정부의 돈이다. 충당한 돈이다. 이런 개념으로 아주 이해하기 어렵게 굉장히 모호하게 뭐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여간 굉장히 머리를 쓰는 겁니다. 나름대로 법적인 개념 동원하고 해서 지금 어떻게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뭐 재협상하지 않는 걸로 결정되고 나니까, 여태껏 무슨 뭐 진상조사, 뭐 태스크포스니 뭐 전 정권이 너무나 협상을 잘못했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리무중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그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돌파구로 충당 개념이라는 걸 넣어서 이렇게 지금 어렵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여기까지는 이 일본 돈 10억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지금 저도 이거 한참 보고 이해를 했거든요. 한참 기사를 읽고 한참 생각하고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거의 한 20-30분 동안 이 간단한 회계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습니다. 이 머릿속에 꼭 이렇게 들어가게 지금 도와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회계 문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 문제를 뭐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교적인 문제를 이제 일으켜 놓고 결과적으로는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삽으로 턱 파다가 도로 이렇게 제자리에 갖다 놨는데 흙이 부수수하게 된, 괜히 자리만 들쑤셔 놓은 게 된 것입니다. 그 합의가 지금 잘못되었느냐 잘 되었느냐 그 문제가 있고요. 잘못되었다고 할 때 국제관계에서의 그 신뢰도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애초에 좀 잘못 시작된 것이, 일본 정부로부터 이 돈을 받아서 뭐 그 받은 돈 가지고 어떤 재단을 설립해서 그
그것을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는 이러한 그 구상이 좀 돈은 우리 한국 정부도 지금 어쨌든 한국 정부도 10억 엔, 108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이상 애초부터 이러한 그 일본 측에 너무 이 돈 문제로 다가선 것은 좀 우리가 실책인 것 같아요. 예. 일본 정부가 정이 그렇게 사과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좋다. 그러면은 돈 갖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돈은 요구하지 않겠다. 돈은 우리도 있다. 할머니들 우리 정부가 보상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잡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정부와의 어떠한 그 위안부 협상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는 그 한 축 가운데에는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대선 공약도 있지 않았느냐. 결국 그렇게 해서 그걸로 유권자들의 힘을 결집했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주제에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 하겠다는 거냐 이러면서 일본 측에 또 일본 측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 사태는 뭐 외교적 참사라고도 이야기되고요. 그냥 주 목적이 전 정부 박근혜 정부가 무슨 뭐 이면 합의를 했다, 이면 약속을 했다, 뭐 합의를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한 거였는데 오히려 지금 덤태기를 뒤집어 쓴 꼴이 됐죠. 이렇게 당사자가 있는 국제관계에서의 어떤 합의를 파기하고 이러는 거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정부들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나죠. 전 정부가 한 합의를 우리는 파기한다. 쿠데타로 집권했을 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나름 거의 이 촛불 쿠데타로 집권했다는 것을 거의 한 반 정도, 절반 정도 인정한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위안부 합의 파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뭐 조사를 하니 태스크포스니 뭐 그다음에 신년사 통해서 뭐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그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가 전 정부가 외국과 한 이런 조약은 우리가 조약이나 합의 이런 것은 우리가 이행할 의무가 없다라고 발표하는 것처럼 거의 그것이 촛불 쿠데타였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발언으로 우리가 충분히 덤태기를 씌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덤태기를 씌워줄 수가 있어요. 그 전 정부가 한 것을 계승하지 않겠다. 이거는 정부와 정부 간의 어떠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거거든요. 즉 정당한 정권 이양이 아니고 정권이 이양되는 게 아니고 찬탈되었거나 브레이크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전 정부가 한 합의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 찬탈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부가 전 정부의 그것을 이어받을 이유가 없죠. 이러한 어떤 사고 흐름이 이미 본인들이 뭐 혁명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여기다 덤태기를 씌워야 됩니다. 우리 공격 전략은 이렇게 그 위안부 태스크포스니 뭐 해갖고 엄청 해놓고서는 그렇게 일본에게다가 뭐 합의 파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결국은
이네들이 어떠한 그 혁명적인 방식에 의해서 쿠데타적인 방식에 의해서 집권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계속 덤태기를 씌워서 그거를 공격해야 됩니다.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기 기념 사업으로 박정희 대통령 사진으로 본 62년 화보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보집을 캠코더로 촬영해서 이 사진첩의 내용을 다 못 보여드리고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한 600페이지 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책이 좀 크고 육중합니다. 매우 크고 육중해서 이거를 들고 다니기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촬영해서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는 항상 그 맨 앞에 공지하니까 그리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010-5300-7901입니다. 이 책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책값이 조금 나가요. 그래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힘들게 저희가 600페이지에 걸쳐서 제작한 책이고 이 책을 1페이지부터 넘기면서 천천히 보고 있노라면 참 박정희 정신이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고 참 이 젊으실 때 그 모습도 이렇게 보면 김종필 총리 그 다음에 연설 특히 유경수 여사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돼 있고 그 정주영 회장 아주 젊었을 때 모습도 이렇게 나와서 참 향수 같은 것도 불러일으키고요. 아주 칼라 사진도 몇 장 있습니다. 옛날이지만 존슨 대통령, 카터, 이런 닉슨 이런 분들 방한 때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보고 있으면 이 월남 파병 이런 장면까지 나오고요. 참 볼게 보고 있으면 특별히 글씨를 안 읽어도 글씨로 보는 책하고 이 화보집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글씨로 보는 책은 한 번 읽으면 또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보집을 보고 있노라면은 또 보고 해도 질리지를 않아요. 이 모습들이. 그리고 이 유경수 여사 모습은 참 좋습니다. 보기.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이렇게 잘 흘러온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참 이거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 화보집은 일단 블랙 양장본으로 돼서 꽤 무겁고 들고 다니기는 좀 힘듭니다. 이게 무거워서. 그래서 집에다 소장하고 자녀 교육, 우리 보수 우파의 이념 교육을 위해서 필수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마담 프란체스카 사진도 있고 김신조 일당이 그때 와가지고 김신조 체포됐고 사살된 사진 이런 것도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권총 사격 연습하는 모습이라든지 아주 이걸 보고 있으면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사시게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우리가 우울하고 암울할 때 이걸 보고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정신이 전달되어 오는 거, 활 쏘는 모습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일구어 왔는가,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망쳐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보수 우파의 단결을 위해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기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 화보집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5300-7901 전화하시면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창화 목사님을 모시고 19대 대선 무효소송 그 운동을 우리 야학 싱크탱크에서 싱크탱크 요원이신 원 선생님과 제가 협의해서 발족했고, 그것이 약간은 결실을 이루어서 1회, 2회 지금 정창화 목사님의 그 유튜브 기자회견을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야학당 싱크탱크에서 나름대로 브레인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의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말씀드린 바, 우리 야학당 후원은 한 달에 5,000원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야학당 우리 안산 일지부의 월세 부담이 월 25만 원인데요. 5,000원씩 50명의 회원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후원자로 해주시는 분들이 아직 많지 않아요. 반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또 마이너스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지만 5,000원의 힘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작은 사업이지만 많이 동참해 주셔서
월 5,000원씩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를 표현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분은 또 예산 공개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얼마든지 공개해 드립니다. 그거는 예산이 남으면 공개 안 할 이유도 없는데 지금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개하고 뭐고 할 게 또 없어요. 계속 마이너스로 지금 되고 있어서 작지만 월 5,000원의 그 후원을 부탁합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